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꼰대라는 주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꼰대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언어로 자신의 나이나 가치관에 기초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계도하거나 훈계하거나 강요하려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죠. 나 때는 말이야. 예, 그렇죠.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꼰대는 본인의 판단이나 가치관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통이 어렵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아예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꼰대는 꽤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네. 요즘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저도 간혹 꼰대 소리를 듣고 다니거든요. 꼰대라는 얘기가 요즘 자주 나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상 보자면 꼰대라 불리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하지만 오늘날 꼰대 현상은 제가 보기엔 다소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지나쳐요. 예. 너무 많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죽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꼰대라는 뜻의 젊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꼰대와 유망주를 합친 표현인 꼰망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꼰대와 꿈나무를 합친 꽃나무라는 표현도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꼰대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만 되어도 네. 후배들한테 꼰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복학생이 꼰대일 수 그렇죠. 있겠고. 맞습니다. 그 꼰대가 계속 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꼰대라는 표현이 확산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세대 차이가 심하고 또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는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세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관념에 매몰되어서 꼰대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반목하고 갈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처럼 꼰대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 피해를 받는 쪽은 누구일까요? 예컨대 꼰대라 불리는 기성세대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를 꼰대라 부르는 젊은 세대일까요? 피해받는 쪽. 예. 둘 다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예. 우선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게서 꼰대라 불리는 기성세대일 거예요. 그죠? 무슨 이유에서건 상대가 나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진 꼰대 현상을 보면 어쩌면 현대판 고려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꼰대로 지목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고 심한 경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반대로 꼰대 현상은 젊은 세대한테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전부 꼰대로 치부하면 지부에서 그들과 담을 쌓아버리면 더 이상 기성세대로부터 배울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죠? 우리에게 개미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노인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이 한 명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연륜을 쌓은 노인의 지혜가 마을의 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생기면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삶의 지혜를 묻고 배웠죠. 하지만 어른들을 꼰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에서 배울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그 근거는 뭘까요? 예, 그죠. 흔히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를 꼰대라고 지칭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실 우리 개개인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각자의 지각이나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죠. 네. 한편으로는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나 문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어떤 시대나 문화권에서건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식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푸코는 이를 에피스테메라고 불렀습니다. 에피스테메. 예. 예. 에피스테메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의 규칙이라는 거죠. 예컨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6, 70년대만 하더라도 집안의 장남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외 없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요즘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푸코는 각 시대마다 통용되는 인식의 규칙인 이 에피스테메가 다음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 논리를 적용하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세대마다 적용되는 에피스테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각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개인의 판단 이외에도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뭐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에피스테메를 변경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의 에피스테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네. 젊은 세대 또한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노력, 이거 좀 함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도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는 그 시대에 에피스테메가 있고 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들이 판단하고 하는데 네. 그건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지만 다른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에피스테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좀 이해하는데 관용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꼰대가 된다. 이건 특별히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꼰대가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로마 사상가 키케로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걸맞는 특성으로 변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인생의 주된 경로는 정해져 있네. 자연의 길은 하나뿐이며 그 길은 한 번만 가게 되어 있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러한 자질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키케로에 따르면 인생이 소년에서 청년, 장년에서 노년으로 이양하는 건 정해진 경로고 이건 자연의 길이에요. 반대로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돌적인 청년에서 원숙한 노년으로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원숙하다라는 말은 특정 분야에서 충분히 성숙해서 무르익은 상태를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분야에서 원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도전한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도 기성세대의 원숙함을 단지 고리타분함으로 좀 치부하기보다는 네. 그것에서 배울 점이 없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배울 점들을 찾아라. 예, 그렇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젊음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떠한 젊음도 영원하지 않죠. 그죠? 니들도 나이 들어봐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따라서 지금은 기성세대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머지않아 자기도 그 이치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꼰대가 싫어서 배척하면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꼰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에피스테메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에피스테메를 수용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 기성세대를 꼰대로 치부하면서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은 새로운 에피스테메 또 타인의 에피스테메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결과 자기도 꼰대의 길로 접어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따라서 내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입장이나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런 자세, 이런 열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 이 갖기가 근데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꼰대 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기성세대도 그죠?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쪽도 문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미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강물에 발을 넣었다가 뺀 뒤에 두 번째 그 위치에 발을 담그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강물은 이미 하류로 흘러갔고 두 번째 만나는 강물은 첫 번째는 상류 어딘가에 있던 물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번 뭐 정체되어 있거나 매번 반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변천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변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토하는 자세,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해서 끝으로 공자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네. 이런 얘기 있죠.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타인과 조화를 도모하려 하지만 소인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말은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노력은 모든 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도 젊은 세대에게도 공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와 다른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